다음 주 일정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느냐? 다음 주에는 경제 캘린더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몇 개 좀 찍어 가야 되니까 그거 한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월요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화요일날 뭐 있냐? 뭐 다른 거보다 그냥 주택 건축 이거 한번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게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주택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옛날 기준으로 우리나라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 형들이 그 예전에 LA에 집을 좀 많이 지었더라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주택이 실제로 많이 부족해가지고 살 집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보고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택 관련돼서 얼마나 짓느냐 이것도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수요일 기준으로 석유협회 주간 재고량인데, 이 전에 앞서가지고 주말사에서 나오겠죠. 어떤 거 사우디에서 바이든과 만수령 아니지, 지금 그 우리 왕자형,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실권자형, 그 형님이 어떻게 나오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부분이 분명히 아침에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우리 증산을 위해서 석유값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이따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또 기존 주택 판매 이런 것도 중요하다.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데는 솔직히 뭐 중요한 거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신규 대출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시간이 왜 밤이지? 아마 아침일 텐데. 중국의 신규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 부분도 중국의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의 통화정책 보고서, 우리 페드 일주일 전에 항상 나오죠. 유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예상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유럽의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유로와 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요게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요거 나오네요. 이번 주에 나온 거 보시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쪽 제조업 지수 보시면은 지금 제조업이 매우 중요하게 잘 나오고 있다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거 있고, 그러고는 금요일 날은 지표 별거 없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게 PMI네. 어이구, 별거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게 좀 PMI가 있었다. 다음 주엔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요 정도 보면서 트레이드를 방향성을 잡으시면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요거를 볼 때, 자 그러면은 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더 2,000원 왜 안 내려오냐? 다음 주에 환율이 더 올라갈 이슈가 또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환율이 다음 주에 또 한번 밀릴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CPI입니다. CP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친구가 누구냐? 에너지고요. 그리고 주택입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를 갔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여기서 뭐 주말 사이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말 사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오히려 뭐 원유 재고가 어디로 가니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조금 뭐 차치해 놓더라도 중요한 건 주택 가격인데, 주택이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공급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러면은 건축 수익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늘어야지. 근데 지금 건축 수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동네에 건축 수익 건수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잘 나와야겠죠. 그 부분이 공급이 늘어나야 오히려 뭐 주택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이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주택 판매는 예상치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 매도가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매수 매도가 체결이 얼마나 이게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게 오히려 5월에도 깜짝 증가하면서 와, 가격이 이런데도 매수 매도가 많이 체결이 되네 라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유 재고 중요하긴 한데, 일단 더 중요한 건 뭐 사우디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은 다음 주에는 월화수는 좀 가볍게 주택 중심으로, CPI 중심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금 블라드 형이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7월 FOMC에 대한 그 위원들의 발언, 요게 좀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지금 이번 주에 확인된 데이터, 지난주에 확인된 데이터는 고용이 좋다, 요게 확인이 됐고요. 이번 주에 확인된 데이터는 CP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고
높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출입 물가 요거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는 요런 것들을 믹싱을 했을 때 지금 연준 위원들이 7월에서 0.75를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은 1% 요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1%를 선호한다 그러면 살짝 밑으로 고개를 꺾을 거고 0.75를 선호한다 그러면 살짝 바닥이다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들어갔어요. 아마 내일 새벽 혹은 일요일 새벽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성명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가,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거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코멘트를 드리면은 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래서 사우디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얼마냐? 대충 90에서 1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WTI가 떨어져도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80에서 90달러면 만족한다.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국제유가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거를 산유국 기준에서 본인들이 이거를 석유를 떼가지고 해외에다가 팔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본적인 뽑아내는, 그러니까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가 얼만데, 생산 원가 말고, 생산 원가는 지금 사우디 기준으로 한 20에서 30달러면 생산이 돼요. 근데 그걸 판매를 해서 본인들이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산유국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원유를 캐서 팔고 그걸로 뭐 국민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고, 사우디가 뭐 돈 벌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네옴시티를 만든 여전히 이러고 있잖아. 그럼 네옴시티 자금도 마련을 해야죠. 근데 그 기준이 얼마냐? 70에서 80달러예요 지금 사우디 기준으로. 이 정도는 해야 남겨 먹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 이러잖아. 아, 이렇게 팔면 남는 거 없어. 남는 건 분명히 있지만, 아, 애도 키워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그지? 아니 그 뭐 차도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 남는 거 없어 하는 그 수준이 어디냐? 70에서 80달러예요. 그럼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도 증산을 더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에 맞춰서 가격을 낮출 거냐라고 보면은 요 정도 수준을 보고 증산 조절을 하겠죠. 그리고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가격이 제일 싸요. 이건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땅이 있으면은 요마에 파서 기름이 나오는 곳이 사우디고, 이마에 파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 미국이고, 그리고는 이마에 파서 그 안에서 뽑아내야 되는 게 쉐일이고, 그리고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서 바다 밑에 꽂아서 나와야 되는 이게 브렌트유다. 그래서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은 경제성에 있어가지고 국가 운영도 포함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사우디가 기준을 잡고 사우디가 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인 이유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걔네들이 7, 80달러를 베이스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천연가스는 싸냐? 걔들은 싸긴 하죠. 걔들은 뭐 다른 것도 많이 파니까. 근데 사우디는 진짜 국제유가가 기름밖에 없거든. 아니 저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밀도 갖다 팔고 옥수수도 갖다 팔고 그지? 그리고는 천연가스 갖다 팔고 우라늄 갖다 팔고, 갖다 파는 게 정말 많아요. 손 하지마? 정신없어? 알았어 미안해. 싫어, 미안해. 엎드려. 네. 뭐 손 막 이러니까 이거 손을 왜 주냐? 예.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유가가 80에서 90달러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이거 원자재 인플레이션 거의 다 끝났네, 여기서 안정돼서 유지가 되네 하면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에서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7월 FOMC 관련돼 가지고 다음 주 중순 되면은 발언이 멈출 겁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밖에 발언을 못할 거예요. 월요일인가 화요일까지밖에. 그 다음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주가 7월 FOMC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다음 주는 조용해. 뭐 발언도 없고, 그러고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 같은 지표 발표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이미 CPI는 발표가 다 났고요. 고용도 발표 다 났고요. 수출입 물가, 소비 데이터 발표 다 났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은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 날 무엇이 있냐? PMI겠죠. PMI가 추정치긴 한데 항상 요거는 무엇이다? 주가를 선행하는 선행지표가 된다. 그리고 얘가 얼마? 50보다 위고, 그 다음에는 전월 대비 상승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전월에 52.7이 나왔는데 서비스 기준으로 지금 예상치는 52.6이고요. 그리고는 제조업 기준도 52.7이었는데 지금 예상치는 50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 침체라는 걸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혹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PMI는 설물조사를 통해서 뽑아내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낮으면
낮을수록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월 대비로는 확실히 데이터가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조업 기준으로 51.1에서 51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는 서비스 역시도 53 기준에서 52로 줄어들 것이다. 유럽도 그렇게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요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는 FOMC 참여하는 위원들은 0.75 정도 이것도 매우 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자체를 한 2.25, 2.5% 정도 중립금리 수준까지 끌어올려 넣고 난 뒤에 경기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기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 하나 더 남았죠.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실적 관련된 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